안녕하세요. 예. 근데 오늘 왜 이쪽으로 쭉 몰려 앉으셨어? 이쪽 무게 중심 이쪽으로, 내가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 이제 좀. 예.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죠? 그동안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했던 거 또 해요. 계속. 오늘부터 사실은 본 게임이야. 오늘부터. 예? 근데 이제 앞에 얘기한 게 사실은 정신교육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예. 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민법 시간에 뭘 공부하는 거예요? 봐요, 아무것도 한 게 없대잖아. 내가 지금 모르잖아. 우리 민법 시간에 뭘 공부해요? 민법 시간에 민법 공부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민법에서 뭘 공부하냐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하는 게 뭘 공부하는 거예요? 예? 뭘 공부할까요? 그럼 뭐 공부하고 싶은 걸 얘기해 보셔 그러면. 예? 내가 수업 진행 방법이 이래요. 이렇게 주입식 이런 거 싫어해. 이렇게 대화하면서 스스로 생각해내면서 이런 거 좋아해요.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가니까 규범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범에서 뭐 해요?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법에 의해서 주어진 강제할 수 있는 힘, 그걸 뭐라 그래요? 권리요, 권리. 우리가 이 권리의 소중함을 잊고 있어. 권리 공부하는 게 권리.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권리가 많거든. 그 많은 권리 중에서 우리는 뭐 공부할까요? 권리가 공권도 있고 사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권리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권리가 뭐겠어요? 그래, 사건이에요. 사건 중에서 뭐예요? 다시 민법이니까 사건이지.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다시 민법은 재산법하고 가족법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권 공부하겠지. 재산권, 그렇죠? 권리 중에서 재산권 공부해요. 자, 재산권이 뭐예요? 이래가지고서 재산권을 어떻게 지켜? 재산권이 뭐예요? 그래요, 물권, 채권. 재산법이 물권법, 채권법이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재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건 물권, 채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권리 중에서 뭘 공부하는 거냐면 권리 변동 공부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 우리가 이게 생활이 변하잖아.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권리도 어떻게 해요? 따라서 변하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권리 변동 공부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 자, 이제 지난주에 나온 건데 권리 변동이 뭐예요? 그래요. 법률 효과. 오, 복습을 하셨네. 이게 효과예요, 효과. 이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효과예요, 법률 효과.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또 이따 나올 건데 법은 조문 아닙니까? 조문. 그렇죠? 조문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건 아니면 효과. 요건에 해당하면 효과. 그렇죠? 원칙 아니면 예외. 조문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조문이. 그러니까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법률 뭐가 있어야 돼요? 요건이 있어야 돼요. 요건이. 이 요건에 뭐가 있다?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다. 이 요건에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다. 이게 뭐였어요? 이게 민법의 체계예요. 아주 간단한 체계야. 이게 민법의 체계예요, 체계.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12월 달, 11월 달, 12월 달이 우리 6번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응? 그러니까 뭘 딱 집중적으로 해야 돼.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에 우리가 할 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이거. 체계. 그렇죠? 체계. 두 번째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용어.
용어, 용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이거잖아요. 우리 민법의 체계가. 그런데 이게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칙에서는 권리 변동이야. 총칙에서는 법률행위고 법률 규정이야. 근데 이게 물권법으로 가면요. 이게 이제 뭐로 바뀌어요? 물권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 있어야죠.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뭐라 그런다?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 그래요. 물권법에서는 물권행위. 그럼 채권법에 가면 채권 변동, 채권 행위. 그렇죠? 이게 어떤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우리가 따로따로 해가지고 되는 거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 자,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민법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죠? 어렵다. 이제 법을 공부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유. 그럼 도대체 어렵다는데 왜 어렵냐고. 이유를 알아야 뭐 대책을 마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어려운 거예요? 1번 어려운 이유 첫 번째. 예? 양이 많아. 양이.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양이 많아. 양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해요? 줄여야 된다. 어떻게 줄여야 된다. 내가 다 줄여준다. 여러분들은요. 늘리지 마라. 어디 가서 이상한 거 주워오지 마라. 늘리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 더. 줄일 때 그냥 앞대가리 잘라먹고 뒷대가리 잘라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줄인다? 체계에 따라서. 이 체계에 따라서. 체계가 다 같잖아요. 같은 체계가 반복되는 거예요.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를 알면 내용 자체가 전체적인 그림이 쫙 그려지니까 양이 팍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민법에서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민법에서 뭘 공부하냐 이거예요. 권리변동을 공부하는 거예요. 재산권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다 같은 거라고 지금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체계에 따라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목차가 있어요. 목차가 우리 공부하는 순서. 이 목차 중에 뭐가 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걸 우리가 논점 그런다. 논점. 논점. 얘가 논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기출문제. 기출문제. 중요한 거니까 자주 출제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민법은 좋다. 왜 좋으냐? 데이터가 많아요. 자료가. 왜 많으냐? 다른 국가고시도 다 민법 봐요. 다 본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딱 예를 들어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안 중요하겠어요? 똑같이 중요해. 간평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우리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다만 시험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건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논점이 몇 개다? 80개다. 80개. 그럼 양 팍 줄었잖아요. 80개 논점 하시면 되잖아. 우리 몇 문제인데요? 40문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 그 요거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러면 안 돼. 이것만 하면 되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왜? 이것만 하면 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막 날아다녀요. 지가. 얘가 민법에서 본 건지 중개사법에서 본 건지 공시법에서 본 건지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럼 이게 의미 없어요. 딱 틀을 잡아놓고 그 틀 안에다 이렇게 탁탁탁탁 조립식으로 집어넣어야지.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막 갖다 붙여놓으면 얘가 어디가 되는지 정리가 안 된다고. 정리가.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고요. 차곡차곡. 그래서 이 체계가 중요하다. 체계가 뭐 하려고? 양 줄이려고. 왜? 반복되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제일 대표적인 게 이 법률행위예요. 자, 두 번째. 민법이 어려운 이유. 용어가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 이건 사실 민법이 아니고 국어의 문제예요. 국어의 문제인데 용어가 어렵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방법을 주잖아. 길을 열어주잖아. 길을.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응? 어려운 이유가 왜 어렵냐 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는 생활 용어가 아니고 법률 용어예요. 그런데 이 법률 용어는 우리 일상생활로 쓰는 의미하고 같은 뜻도 있지만은 다른 뜻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요? 일상생활 용어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상생활 용어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반대냐?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반대란 말이죠. 그렇죠? 왜? 용어 자체가 다르다니까,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자, 또 물어봅시다. 이해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우리 이런 얘기했어요 앞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아무 상관없어요. 딱 하는 이제 얘기를 이제 순서를 좀 이렇게 섞어서 막 하는 거지. 예?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해야죠. 근데 뭐부터 해야 돼요? 암기부터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되거든. 왜? 용어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먼저 뭐부터 한다? 암기부터 한다. 왜? 용어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일상생활 용어야. 일상생활 용어하고 다른 법률 용어야.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야 돼요. 구분. 응? 자, 이 용어를 11월 달, 12월 달에 해야 되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자, 암기가 됐으니까 이제 뭘 해요? 이해를 하죠. 이해를. 이해는 언제 하는 거냐? 수업 시간에 저하고. 그러니까 수업을 올 때는 이해하러 와야 돼. 이해하러. 암기 집에 가서 혼자 해도 되는데 뭐하러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오겠냐고. 책을 혼자 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푹 주무시고 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휙휙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와서 졸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푹 주무시고 푹 일찍 자요. 일찍 열심히 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비우고 와야 돼. 마음을. 선입관이 없어야 돼. 선입관이. 이 고집센 사람 있어요. 고집센 사람. 고집센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법이 잘 안 돼. 아니 법에서 개념을 이렇게 정한 거잖아. 법이잖아. 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꾸 자기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본인 생각이고 법에선 그렇게 안 하잖아.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걸 주관이라 그래요. 근데 법은 뭐겠어요? 객관이지. 여러 사람이 걸 다 모아놓은 거니까 주관하고 객관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을 따라가야지. 그게 법을 따라가는 거지. 자기 생각만 계속 주장하면요. 그건 법을 위반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해는 내가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도 그리고 국내 최초로 그림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자, 이해가 됐다고 해서 자기께 됐어요? 이해는요. 이렇게 형광등에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내게 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내게 되려면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복습이라 그러지. 복습을 해야 돼. 오전반은 조금 좋아. 오전반은 왜? 오후에 복습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야간반은요? 나 지난주에 야간반한테는 그랬어. 집에 가서 복습할 생각하지 마라. 집에 가면요. 집에 일이 우선이지. 집이 자야지. 무슨 집에 가서 복습을 해. 그러니까 언제 해야 되겠어요? 학원 안에서 하고 가라. 학원 안에서. 학원 안에서 복습하고 가라. 그러니까 언제 해라? 쉬는 시간에 쉬지 마라. 쉬는 건 내가 쉬는 거지. 그렇잖아. 나 혼자 떠들었잖아. 내가 쉬는 거지. 가만히 앉아 들었는데 뭘 쉬기는. 쉬는 시간에 하라고. 야간반. 여러분들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오후에 하면 되잖아. 오후에. 그러니까 복습을 뭘 갖고 하는 게 좋다. 복습은 뭘 가지고 하는 게 좋다. 문제. 그래서 1월 달서부터 문제가 나가요. 문제가. 그날 수업한 내용 있죠. 그날 바로 문제를 풀어. 예? 그날 바로 문제를 풀어. 그럼 그날 수업한 내용이 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날 수업한 내용이 뭔지는 알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가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이게 이제 공부하는 건데, 자, 용어를 왜 해야 되느냐? 이제 용어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용어가 어려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는 쉬운 말로 바꿔요. 그냥 딱 들으면 느낌이 안 와.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바꾼다.
예를 들어 보면 쉬운 말로 바꾼다. 자, 법률행위란 말이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법률행위 그러면 느낌이 와요? 안 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말이 어려우니까 쉬운 말로 바꾸자. 뭐라고? 매매계약. 법률행위가 뭐냐? 매매계약이다. 그럼 의사표시라는 말이 뭐예요? 의사표시. 방법이 있어요.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에 갖고 풀어서 하면 돼. 풀어서 하면 다 이해가 되냐면 일단은 되는데 의사표시란 말도 사실은 어려워.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워. 우리한테는. 왜 그러냐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말하는 거잖아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말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표시가 중요해요. 표시가 밖으로 드러나는 게. 근데 이 민법이 이 법이 어디서 왔는지 혹시 아세요? 민법이 독일에서 왔어. 독일에서 이게 옛날에는 이랬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놈들 지배를 좀 받았잖아. 그래서 일본에서 왔어. 일본에서. 근데 일본은 어디 걸 뺏겼냐면 독일 걸 뺏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어를 못했어. 독일어를 못하니까 독일어로 돼 있는 걸 일본말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일본말로 바꾼 걸 다시 우리나라 말로 바꾸다 보니까 번역을 2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운 거야. 용어가 이게 번역을 2번 하니까 자기네들도 몰라 솔직히. 그리고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책임이 있어. 왜 책임이 있냐면 독일 말을 번역했잖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을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독일로 직접 유학 가서 독일에서 책 갖고 와가지고서 번역해서 막 책을 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도 몰라 사실은. 그냥 번역만 해서 막 써놓은 거야. 그냥 써니까 자기네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이 막 공부하다가 이게 이런 뜻 아닙니까? 막 유추해가지고서 그래갖고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어려워. 그다음에 또 하나 차이가 있는 게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독일 사람하고 차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서 현실적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실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 갈 때 집 보러 가잖아요. 사람이 집 보러 가면 이렇게 남의 집인데 이렇게 두들겨 본다. 아니 장롱을 왜 두들겨 보냐? 네 것도 아닌데. 두들긴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두들겨 봐야 되고 수도 이렇게 틀어봐야 돼.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려고 해. 예? 근데 독일 사람들은 뭐가 발달돼 있냐면요. 관념, 철학이 발달돼 있어요. 철학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철학 시간에 그 소리 듣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가 돼 있대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아니 날아가는 화살이 왜 정지가 돼 있어. 그런데 독일 애들은 이걸 가지고서 맥주 마시면서 2시간 동안 토론을 한대. 아니 뭘 토론할 게 있어. 뭘. 아니 이상한 얘기 아니야. 날아가는 화살이 왜 정지가 돼 있어. 이게 우리 느낌에 와요? 안 오잖아 그게. 그런데 우리 법대 그때 지금 이제 뭐 대학교 교수인데 키도 조그매 애가. 그래서 앞에서 철학과 교수님하고 막 논쟁을 하는 거야. 막 그게 아니고 막 교수님이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법학이 쓸데없이 뭐예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야. 형이상학적이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응? 그래서 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여기다 한번 쓸게요. 이루어지는 과정이 독일 민법 책에 보면은 얘가 의사표시 말하는 거잖아요. 틀림없이 뭔가 말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동기라 그래요. 동기. 다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이 의사잖아요.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내심의 의사가 있을 거다. 내심의 의사가. 이 내심의 의사를 다시 밖으로 표시하려고 하는 표시 의사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해야지. 그래서 표시 행위가 있을 거다. 응? 그러니까 독일은 이렇게 4단계예요. 의사 표시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독일은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의사 표시는 이거지 이거 말하는 거 표시행위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의사 표시는
의사를 뭐 하는 거다? 표시하는 거다. 내심의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행위다. 그게 의사 표시다.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이건데, 그런데 그냥 이것만 우리가 보면 의사 표시라는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가자, 얘 그림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리면 뭐다? 이게 의사 표시다. 이게 뭐다? 이게 사람이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쪽 말로 해드려? 씨부리고 있다. 그렇죠? 그럼요. 우리 좀 말이 세.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마산 사람이야. 예? 할머니가 한국 분이십니다가 아니고 어머니가 마산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산보다 사투리가 더 세. 마산이. 예? 마산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말하는 사람. 표의자. 그렇죠? 표의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침 날아가는 방향이에요. 맞은편에 침 맞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야? 상대방. 이 표의자하고 상대방 이 두 사람을 뭐라 그래요? 당사자.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누구예요? 제3자. 이렇게 용어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의사 표시니까 그림으로 그리자 이게 그림으로. 의사 표시가 뭐냐고요? 내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니까 내심의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내심이니까 밑에다 쓰자고 밑에다가 의사를 밑에다가 그 다음에 표시는요 드러나는 거니까 위에다 쓰자고요. 그래서 이게 의사 표시예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있으려면 의사도 있고 뭐도 있어야 돼? 표시도 있어야 돼요. 의사는 있는데 표시가 없어요. 의사 표시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 안 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쉬운 말로 바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사 표시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의사 표시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확 느낌이 오게 하려면은 청약 승낙이에요. 우리 아파트 뭐예요? 청약하잖아, 청약. 그러니까 의사 표시는 뭐냐? 청약 승낙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자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한번 했는데 오늘 또 할 거예요. 물건이 뭐예요? 물건. 자, 이 개념 용어는요. 이 용어는 어디 나오냐면 조문에 나와요. 조문에. 조문에 용어가 다 써져 있어. 그러니까 조문이 사실은 뭐냐면 용어집이에요. 용어집. 그런데 이 조문에 있는 용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건, 효과, 원칙, 예외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말로 돼 있는 게 많으니까 그걸 쉬운 말로 바꾸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이게 민법 99조예요. 자,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더 어려워. 아니 물건이지. 물건이 뭐 유체물은 뭐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뭐야. 그러니까 쉽게 우리 입장에서 물건은 뭐다? 부동산 동산이다. 우리 입장에서 물건은 부동산 동산이다. 그럼 부동산은 뭐다? 여기서부터 이제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고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일상생활 용어고. 그렇죠? 그건 일상생활 용어고 지금 법이잖아요. 법률 용어지. 그러니까 법에서 용어는 어디 나온다고요? 조문에 나온다고요. 조문이 뭐예요? 요건 효과라고요. 부동산은 뭐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러면요. 지난번에도 했죠. 이렇게 그리면 토지야. 토지 위에 사과나무가 있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매달려 있다.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는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그렇죠? 이 사과가 부동산이래. 왜? 토지와 그 정착물 이 개념에 따르면은 사과나무는 토지 위에 정착돼 있고 사과는 사과나무에 정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부동산이지. 그렇죠? 그런데 얘가 똑 떨어지면요. 그때부터는 동산이죠. 왜 동산이다? 법에 그렇게 돼 있다. 동산은 뭐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 부동산 아니니까 다 동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 정착물 중에서
토지하고 별개로 취급하는 정착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건물. 그렇죠? 건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말이죠. 국내 최초로 그림으로 설명한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림을 잘 그릴 필요가 뭐가 있어?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탁탁찍만 잡아내 갖고서 이렇게 그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코끼리를 삼킨 이구아나래. 무슨 어린 왕자냐? 생떼지벨이냐? 아니고 뭐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쓰는 모자래. 아니고 뭐다? 얘가 토지고 얘가 뭐다? 건물이다. 토지 건물이다. 예? 오늘 이제 하나만 조금 더 발전시켜 볼게요. 업그레이드 시켜 볼게요. 정착물인데 토지하고 별개로 취급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건물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농작물. 농작물. 예를 들면 토지에다 무 심었어. 그럼 무는요. 토지에 정착돼 있죠. 무가 혼자 공중부양하고 있어요? 아니죠. 근데 그 무는 어떻게 취급해요? 토지하고 별개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땅 주인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언제나 심은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작물은 건물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건물도 누구 거예요? 신축한 사람, 지은 사람 거예요. 땅 주인 게 아니고 별개니까. 그래서 농작물.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해 나간다. 용어를.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쉬운 말로 바꾸는 건 됐고 용어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용어가 어려운 이유가.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냐면요. 우리 시험 범위를 쭉 이렇게 이제 한번 스캔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민법을 다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민법 총칙에서 좀 뭐만 해요. 그래, 오늘 받은 프린트 한번 봅시다. 오늘 받은 프린트. 지난번에 나왔던 그림인데 지난번에는 민법의 체계였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민법 총칙의 체계. 민법 총칙의 체계. 근데 이제 민법 총칙이 보시면은 제일 먼저 통칙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권리한다 그랬잖아요.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그렇죠? 그다음에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이 뭐예요? 법률 효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 뭐 있어요? 법률 행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은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있어요? 소멸시효. 얘가 뭐예요? 소멸시효. 이게 법률 규정.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는 민법 총칙 중에서 뭐만 시험 범위다? 법률 행위만 시험 범위예요. 다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통칙도 시험 범위 아니고 그다음에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소멸시효 다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용어를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민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 내용이 우리 시험 범위하고 연결돼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알아야 우리 시험 범위 있는 내용을 이해할 거 아니냐고. 근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우는 거야.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근데 외운 게 오래 가나? 오래 안 가지. 가까스로 외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외운 그대로 나와야 문제를 맞출 수 있지. 말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나오면 못 맞춰.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언제 해야 되겠어요? 지금 해야지 지금. 11월 달 12월 달에 이렇게 좀 있을 때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 되냐면 우리가 외국에 유학을 가잖아요. 그럼 바로 학교 가는 게 아니야. 먼저 뭐부터 해요? 랭귀지라 그래. 랭귀지를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랭귀지 코스야. 랭귀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본 수업 들어가려면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이거 재수를 했대 본인이. 삼수를 했대. 그래도 소용없어. 들은 적이 없어. 몰라. 그러니까 계속 이상하다. 계속 찜찜한 거야.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뭔지를 알아야 뭔 말귀를 알아들어야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이거를. 자,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은 여기다 쓸게요. 그래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은 시험 범위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이 용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을 줄이는 것도 그렇고 이 체계도 그렇고 이게 체계가 사실은 뭐가 지금 문제가 있냐면 민법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이 민법 총칙부터 돼 있어서 어려워. 총칙이 제일 어려워. 말 그대로 총칙이잖아요. 총칙 뭐예요? 말 그대로 총칙 아니야. 다 뽑아놓은 거 아니야. 총칙.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응?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총칙의 시험 범위가 뭐예요?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가 뭐예요? 매매계약이라니까. 그럼 매매계약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잘해야 된다고. 여기서 매매계약이 뭐 하는 거냐? 아니 사고 파는 거죠. 그건 우리 일상생활 용어고, 일상생활 용어고, 매매라고 하는 게 매매요. 이게 조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조문에 563조 지난주에 봤어. 매매가 뭐 하는 거다? 내가 맨날 얘기해. 매매가 뭐 하는 거다? 매도 매수하는 거다. 매도가 뭐다? 재산권 이전해 준다고 약속 청약했고, 매수는 뭐다? 대금 지급해 준다고 약속했다. 승낙. 그렇죠? 매도 매수하는 거다. 이것만 알면 벌써 민법의 반은 끝나요. 반은. 응? 반은. 자, 그림 한번 그려 봅시다. 또 우리 시험이요. 응? 시험이 아까 저기 이제 이 저거 권리 변동 법률 효과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법률 관계야. 법률 관계. 법률 관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법률 관계 공부하는 거예요. 법률 관계는 그림으로 그려드렸잖아. 자,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죠. 그렇죠? 이 뭐가 있어요? 법률 관계가 있죠. 법률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건에 해당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줄이 거질려면 뭐가 있어야 돼? 줄이 거질려면 요건이 있어야지. 아무 때나 줄 그으면 돼, 안 돼? 아무 때나 줄 긋는 거 아니에요. 요건이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 있어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의사 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 발생하는 거고 얘는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 정한 대로 법률 효과 발생한다. 줄은 아무 때나 긋는 게 아니다. 응?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부하는 게 바로 저거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뭐가 많을 수밖에 없냐면 사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례 문제가. 기본적으로 민법은 사례 문제가 10문제 이상이 나와요. 올해도 그랬어. 올해도 11문제인가 12문제가 사례 문제였었어. 응? 자, 그런데 사례가 좋은 거야. 사례가. 아니, 나는 가불병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 죽겠다는데 그건 안 해서 그런 거고 안 해서 요령을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사례는 나오는 데만 나와요. 사례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고 가불병도요 정해져 있어.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고 병은 누군지 다 정해져 있어. 아, 그게 왜 어려워? 뻔한 건데. 그건 점수 주는 거야 그냥. 네? 점수 주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사례는요 사람 이름은 가불병으로 쓴다 그랬죠. 갑, 을, 병.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누구 나오겠어요? 정 나오죠. 그 다음에 무 나오죠. 무 나오면 문제 풀면 안 돼. 무 나오면 안 푸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가불병 나오면 벌써 3줄이야. 정 나오면 4줄이야. 무 나오면 5줄이야. 문제만 5줄이야. 읽는데 문제 읽는 데만 벌써 1분 이상 걸려. 그렇죠? 근데 무까지 다 나오잖아요. 아, 그런 문제도 있었어. 무까지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쓸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에이스더라. 가불병. 아니, 그런 문제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있다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게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작년에 변리사 시험에 그 문제가 똑같이 또 나왔어. 내가 나중에 증거를 보여드릴게. 아, 내가 다 있어. 내가 강의를 뭐 하루 이틀 했냐 내가. 응?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먼저 나오고 다른 국가고시에서 똑같이 또 나오는 거야 문제가. 근데 물론 이런 건 바꾸지. 날짜 이런 거. 그렇죠? 근데 날짜 있잖아요. 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거는 몇 년 몇 월 며칠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거는 일어나는 순서야, 순서. 근데 항상 문제는요. 일어나는 순서에 따라서 써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필요 없어. 그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근데 막 그걸 또 읽는 거야. 막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니까 그게 머리가 아프지. 그럼 안 해도 돼. 그런 게 다 요령이라고, 요령. 응? 자, 그런데 부동산은요. X 부동산, Y 부동산, Z 부동산 그래요. 그러니까 X 부동산이 갑 거야. 그럼 갑이 누구예요? 언제나 매도인이에요. 갑은 을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의 X 부동산을 1억 원에 뭐 하겠다고? 매도하겠다고 먼저 뭐 해요? 청약을 하죠. 그럼 을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1억에 살게. 1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뭐 해요? 그래요, 승낙해요.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됐죠. 그럼 이제 매매계약이 성립했죠. 그러니까 이제 둘이 줄이 거지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줄이 거져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요.
이 매매계약이 뭐예요? 그래요,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뭐예요? 법률 요건이에요. 저기 써 있잖아요. 요건이에요. 요건에 해당했으니까 이제 뭐가 발생해야 돼요? 효과가 발생해야죠. 어떻게 해요? 의사 표시한 대로 여기요. 매도한다고 했잖아. 매도가 뭐예요? 내가 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너한테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얘는요. X 부동산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 소유권이 재산권이거든. 물권이니까. 그러니까 을은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생기는 거고요. 을은 갑한테 뭐라 그랬어요? 매수하겠다 그랬으니까 매수가 뭐예요? 대금 지급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생겨요?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기는 거지. 여기서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응? 이 대금 지급 청구권, 재산권 이전 청구권 이거 뭐예요? 청구권, 채권. 채권이 발생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채권 변동이 일어났어요. 채권 변동이. 지금 총칙에서는 권리 변동이라 그러는데 채권 변동이 일어났다고. 채권 변동이. 채권 변동이 일으키니 법률행위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채권행위.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 그러는데 이게 채권법으로 가면 채권행위라고. 채권행위. 이게 채권행위예요 지금. 그럼 이제 끝났냐고. 아니죠.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제 잔금 날짜 되면요. 을은 갑한테 잔금 줘야지요. 그렇죠? 1억이니까 계약금이 얼마겠어요? 10%일 거니까 1,000만 원. 그렇죠? 그럼 잔금 얼마? 9천만 원. 잔금 지급해 줘야 되겠지. 그럼 이제 갑은 뭘 줘야 돼? 을한테. 갑은 을한테 등기 서류 교부해 줘야죠. 등기 서류. 등기 서류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게 있죠. 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응? 잔금 날짜에 준비해야 될 서류. 그래서 매도인모, 매수인모 이렇게 서류가 딱 써 있어. 응? 그래서 요거 매도인이 준비해야 된다고. 뭐요? 등기 필증. 그렇죠? 우리가 흔히 집문서 그러는 거 그거 하고 매도용 인감 떼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등기 서류 받았죠. 그렇죠?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 서류 받으면 소유권 취득해요?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지. 등기를 플러스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등기를 하니까 이 을은요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등기부에 을의 이름이 올라가잖아. 그럼 등기부 그 이전에는 갑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갑의 이름 어떻게 돼요? 지워지잖아. 그럼 갑은 어떻게 돼요? 소유권 상실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갑은 소유권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는 소유권을 취득했고 여기는 소유권이 소멸했어. 그럼 뭐가 일어난 거야? 소유권, 물권이잖아요. 뭐가? 물권 변동이 일어난 거지. 물권 변동을 일으킨 요기요. 등기서류 교부해 준 거 이게 뭐겠어요? 이게 물권행위. 이게 물권행위. 그러니까 채권행위가 먼저 있어요. 채권행위가. 그다음에 채권행위에 대한 이행으로 뭐예요? 물권행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총칙에서 뭐라 그래요? 법률행위. 그렇죠? 그래서 채권 변동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물권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총칙에서 뭐라 그래? 권리 변동. 다 같은 거야. 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여기 등기 서류 교부했으면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가 물권행위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 차이가 뭐예요? 채권행위는 등기 안 해도 되잖아. 근데 물권행위는요. 등기를 해야 되거든. 부동산 등기를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총칙에서는 구별이 안 되는데 물권법으로 가면 법률행위, 물권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으려면 등기를 요하는데 법률 규정은 뭘 요하지 않아요? 등기를 요하지 않거든. 이 체계를 먼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만약에 이걸 몰랐어. 체계를 몰랐어. 그럼 우리는 시험 범위가 처음에 어디예요? 민법 총칙의 법률행위만 시험 범위잖아. 그럼 법률행위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물권법에 가면 또 이제 뭐가 나와? 법률 규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요게 시험범위다.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게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게 물권법 가면 달라지고 계약법 가면 또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가야 된다고. 그림을 보고. 근데 대부분 이거 안 하잖아. 안 하니까 다 그냥 열심히 공부해. 진짜 저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해. 그런데 맨날 이게 감을 못 잡는 거야. 감을. 그래 감나무 밑에서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 봐라. 감을 잡나. 감이 떨어진데 이게 잡히냐 잘? 안 잡히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해야죠. 보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문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칙부터 하니까 문제라니까. 총칙이 말이 제일 어려워요. 아 그런데 매매잖아. 매매. 이렇게 하니까 계약법부터 하면 훨씬 쉽지. 아 매매는 우리 맨날 하는 거 아니야. 매매는 맨날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야. 가게 가서 뭐 사 먹는 것도 다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거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거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 근데 얘 총칙은요. 추상적이야. 말 그대로 총칙 추상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느낌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순서에 따라서 이해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책이 순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1월 달서부터는 우린 계약법부터 할 거예요. 계약을 먼저 해야 돼. 그 계약이 뭐예요? 총칙에서 법률행위예요. 그렇죠?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청약 승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의사표시야. 총칙에서 아무리 의사표시해봐야 소용이 없어. 청약 승낙이 의사표시야. 아파트 우리 청약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의사표시라니까. 의사표시. 이걸 먼저 해야 돼. 이걸. 응? 그러니까 왜 체계와 용어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되지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시험 범위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 그래서 진짜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만 시험 범위잖아요. 법률행위 빼고 나머지. 그래서 꼭 보세요. 자, 통칙 있고 그다음에 넘기시면 이번에 권리 있고 그렇죠? 또 넘어가 보시면 권리 주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넘겨 보시면 4번 권리 객체 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용어에 다. 용어는 어디 있어요? 조문에 있어요. 조문에 있는 거 쭉 하시는 거야. 에?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제일 먼저 첫 번째 통칙 나오죠. 이건 민법 총칙에만 나와요, 그렇죠? 통칙이 뭐라 그랬어요? 통칙, 통하는 거다, 그렇죠? 그럼 총칙하고는 뭐가 다르다? 총칙하고 통칙은 뭐가 다르다? 그래요, 또 합시다. 이게 한 방에 들어서 다 되면 그럼요. 아, 천재 낫지, 그렇지? 그럼 뭐 학원에 뭐하러 다녀? 한 번이 다 끝나는데, 그렇죠? 학원도 먹고 살아야지. 응? 그러니까 친한 분이 얘기했는데 뭐 왜 그걸 모르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놈이 그 놈이 병신이야. 그 놈이 왜? 넌 한 번에 알았냐? 넌 공부할 때 한 번에 알았어? 넌 10번에 알아놓고서 왜 한 번에 못 알아듣는다고 왜 딴 사람 왔다? 응? 한 번에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 번에 아는 사람이. 응? 총칙하고 통칙. 아, 이거 글자들이 비슷해 보이네. 민법 총칙은 뭐의 총칙이다? 제3법의 총칙이다. 그러니까 총칙은 어디만 적용된다? 제3법에만 적용된다. 근데 통칙은요. 통칙이니까 다 통하는 거다. 제3법, 가족법 다 적용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뭐의 총칙이다? 제3법의 총칙이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제3법의 총칙이니까 제3법상 법률행위만 적용되지 가족법, 상법, 공법, 소송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민법 총칙 110조 조문 지난번에 보셨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혼인은요. 가족법상 행위죠. 혼인. 가족법상 계약이에요. 응? 그러니까 혼인. 가족법이니까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적용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는 통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제3법, 가족법 어떻게 된다?
다 적용된다. 다. 통칙 내용 달랑 2개, 1조, 2조. 1조, 2조 달랑 2개인데 자, 2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 그거는요. 재산법만 그런 게 아니고 가족법도 그런 거다. 가족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의에 쫓아서 성실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바람 피면 안 되지. 신의에 쫓아서 성실하는 바람 피면 안 되는 거지. 바람 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바람 피면 지난번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간통죄는 없어졌지만은 형법하고 민법은 전혀 별개란 말이에요. 형사상 범죄가 되진 않지만은 민법상 뭐가 된다? 불법행위, 불법행위. 바람을 과실로 피냐? 바람은 고의로 피는 거야, 고의로. 그렇죠? 그러니까 폈어.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됐어? 법을 위반했잖아. 왜 위반했냐고. 우리 민법에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 부부간에는 정조 의무가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민법도 뭐야, 가족법도 신의에 쫓아서 성실해야 되는 거야. 그걸 위반한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위법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됐어요? 불법행위. 손해가 발생했잖아. 손해는요, 꼭 물질적인 재산상의 손해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고 정신적인 손해도 포함한다니까. 정신적인 손해도.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청구하는 게 그게 뭘 하는 거예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냐고. 네가 나를 두고 감히 바람을 펴? 이 배신감,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냐고. 그런데 그게 손해배상 금액이 이렇게 많이 안 돼. 손해배상 금액이 왜 많이 안 돼요? 충격이 그렇게 심한데. 죽고 싶잖아. 그렇죠? 근데 왜 손해배상 금액이 크지 않은 거야? 그게 입증이 안 돼. 아니 외부에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충격은 내가 커. 그렇죠? 그런데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내가 100만큼 충격을 받았어. 나는 200만큼 충격받았어. 그게 안 되잖아.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는 나쁜 놈이야. 진짜 사진기를 탁 찍어보니까 여기 까맣게 나와. 너 흑심을 뿜었어 임마. 그게 나오냐고. 마음속으로 읽을 수가 있냐고. 안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정황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니까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가 않아 사실은. 예? 이게 몇 억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사실은 몇백에 불과하다니까. 그게 문제야. 그게 사실은 입증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입증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 하면요, 참 별의별 종류의 인간을 다 만나요. 남의 돈 그냥 먹는 거 아니다. 예? 남의 돈 그냥 먹는 거 아니야. 별의별 놈이 다 있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런데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녹음해야지. 녹음. 핸드폰에 요즘 있잖아. 자동으로 녹음하는 거 있잖아. 딱 오면 녹음하는 거야. 녹음. 그렇죠? 녹음. 녹음했다가 지금 큰일 난 사람 있잖아. 경심이. 예? 쓸데없이 녹음해가지고서. 예? 아무튼 그 습관이 그런가 봐. 근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해야 돼. 그 틀어준다? 녹음한 걸 틀어준다고. 그럼 이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내 목소리 아니래. 경심이. 아니 무슨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다가 무슨 뭐 성문 문서 그래야 되냐? 뻔한데 네 목소리인데. 아 잡아떼는 것도 그렇지. 응?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지. 여러분들은 있죠. 여지까지 이렇게 안정돼 편안한 이렇게 이런 데 산 거야. 이제 나가 보면 별의별 잡놈이 다 있어. 예? 아 근데 그런 놈도 여러분들 상대를 해야 되는 거야.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깔끔하게 근거를 남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계약서도 잘 써야 되고 관련되는 걸 다 남겨놔야 나중에 뭐가 돼? 입증을 해야 내가 뭘 안 해? 책임을 안 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사고가 안 난다는 얘기야. 사고가. 중개 사고 안 나려면 그걸 잘 해놔야 된다고. 자 그러니까 통칙은요. 재산법, 가족법 다 적용되는 거예요. 차이점 됐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바로 1조 봅시다. 민사에 관해서. 민사가 뭐냐면 우리 생활이야.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게 민사야. 민사. 응? 그럼 이제 그 형사는요. 범죄죠. 그렇죠? 깜빵 가는 거. 예?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하고? 그래요.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용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법률이야 조문이지. 그렇죠? 민법 조문. 그렇죠? 그런데 법률이 없어.
그럼 관습법이 뭐다? 한마디로 그냥 쉬운 말로 바꾸자니까 판례, 그렇죠? 판례. 관습법이 판례. 관습법이 없으면 뭐에 의하자? 조리. 조리는 뭐다? 신의칙. 주방용 기구 아니고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 만약에 신의칙이 어려우면요, 양심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헌법에 보면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사실은 그 양심이 바로 조리, 상식 이것도 좀 와. 상식. 응? 그러니까 이게 신의칙 조리예요. 그런데 이제 조리는 신의칙은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원리지만은 이거는 우리한테는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고 법관이 하는 거야. 법관이 조리에 따라 판단하는 거고, 우리는요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조리에 맞게, 신의칙에 맞게 살면 재판 갈 일 없어.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재판에 가는 거지. 재판에 가니까 법관이요,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좋은 놈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공부하는 게 법률하고 관습법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는 이거야, 이거. 그런데 이 법률은요 조문이잖아요. 응? 조문은 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조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아까 하셨잖아. 조문은요 요건에 해당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뭐 나와요? 조문 판례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조문 판례 나오고, 그럼 조문은 어떤 거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봐? 요건 효과 물어보는 거지. 요건 효과 물어보는 거예요. 요건 효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래요. 원칙 예외.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요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건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워야 돼. 근데 내가 얘기하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걸 다 외워야 돼? 아니지. 외울 거는 외우고 이해할 건 이해하는 거야. 다 외우는 게 아니야. 그렇죠? 외울 게 필요한 게 있어. 필요한 게. 요거는 꼭 외워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응? 법에서 정한 거거든. 이거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한 데 가지는 않았어. 가지는 않았지만 걔네가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지켜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부당이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시험 범위는 아닌데 무진장 많이 나와. 이놈의 부당이득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채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렇죠? 그런데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를 반환해야 되냐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 일단 부당이득이 뭐예요? 용어부터 합시다. 부당이득이 뭐예요? 여기다 내가 안 썼나 아까? 풀어서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던 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뭐예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 주는 거다. 그렇죠? 그럼 부당이득은 뭐예요? 부당하게 이득 본 거예요. 왜 부당해? 원인이 없어졌어요.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왜 원인이 없어졌어요? 원인이 무효 취소가 됐어. 여기 둘이 매매 계약했죠?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어. 그럼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얘는요, 돈 갖고 있잖아. 근데 그 원인이 없어졌어. 그럼 원인 없이 돈 갖고 있고 소유권 갖고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로 내 거 돌리도 할 수 있잖아. 서로 뭐가 생겨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반환을 해야 되냐고. 어떻게 부당이득 반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748조에 선의는요 정해져 있어요. 현존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악의는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다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 시험법이 아니야. 그런데 얼마나 많이 나오냐고. 얼마나.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요, 선이 악이잖아요. 근데 예외는 언제냐? 아무 때나 예외가 되는 게 아니고 제한 능력자. 예를 들면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는요, 선이 악이 가리지 않아.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원칙은요, 선이 악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이, 자, 미성년자는요, 선이 악이 가리지 않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외가 되는 거지. 그건 왜 그래요? 미성년자 보호해 주려고.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특칙이다. 특칙. 특별하게 정한 거다. 그 특칙이 예외야, 특칙이. 그러니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요건에 해당하면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건 외워줘야 되는 거야. 법에서 그렇게 정했잖아. 법에서 그냥 정한 거야. 이유가 없어. 그냥 그렇게 정한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정한 거는 할 수 없이 그건 해야 돼. 그냥 그거는. 이건 뭐 몇 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냥 법에서 정한 거예요. 법에서. 물론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예를 들면 자, 주택임대차 몇 년이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 기간이 얼마냐고? 예? 기간이 얼마예요? 2년? 2년? 그렇죠? 무조건 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문을 봐야 되는 거야. 조문을. 조문에 뭐라고 나냐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얼마로 한다?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자, 기간이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2년이지만은 1년 미만으로 정했다. 2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래서 1년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럼 주택임대차 1년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1년으로 했어. 이럴 때 임대인은요. 임대인은 1년 만에 나가라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임차인은요. 1년 만에 나가겠다고 보증금 빼달라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 2년 살겠다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죠? 법에서 왜 이걸 2년으로 정했냐고. 2년으로. 물론 이유가 있겠지. 이거 지금 3년 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응? 그런데 자, 임대차 기간 끝나는데 임대인은요. 6개월 전서부터 한 달 전에 너 계속 살 거니 말 거니 물어봐야 돼. 임차인은요. 나갈 거면 한 달 전에 미리 얘기해야 돼. 근데 얘기 안 했죠. 그렇죠? 그럼 뭐가 돼? 우리 생활이야, 생활 이거는. 그럼 뭐가 돼? 갱신이 돼. 무슨 갱신? 묵시의 갱신. 말 안 했잖아요. 묵시의 갱신이 돼요. 그럼 존속 기간은요? 옛날에는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했는데 이제는요. 2년으로 한다. 2년이 되는 거야, 다시. 이제 2년이 되는 거예요, 2년이. 이때는요. 임대인은요. 나가라 그럴 수 없어. 임대인은 해지 통고 못 해. 임차인은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 언제든지 나간다 그럴 수 있어. 해지 통고했잖아요. 그럼 얼마 지나야 되냐? 3개월 지나야 임대차가 종료가 돼. 그럼 무슨 의미예요? 임대인은 3개월 만에 임차인 보증금 빼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그 3개월은 도대체 어떻게 정한 거야? 그냥 법에서 정한 거야, 그냥. 아니 이것도 왜 3개월로 하냐? 다 이유가 있지, 이유가. 근데 그걸까지 다 따지면 이제 뭐 돼? 입법의 영역으로 가는 거야, 입법의 영역으로. 응? 이게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주택임대차가 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임차인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게 2년이 된 거야, 2년이. 이게 1년에서 2년으로 됐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몸에다가 죽은 사람이 몇백 명이었어, 이거. 이거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생각해봐요. 1년 했다가 2년 되니까 이제 임대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임대인은. 새로 왕창 올릴 거 아니야. 1년 지나면 세를 올릴 수 있었는데 이제 2년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를 왕창 올리는 거 아니야. 왕창 올리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 거 아니야. 이사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럼 서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제. 갑자기 1년에서 2년이 돼버리니까 임대인은요. 자기 이익에 맞게끔 행동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세를 팍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은 이사 갈 데가 없는 거야. 계속 외곽으로 쫓겨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관해서 자살하고 일가족 자살하고 약 먹고 자살하고 연탄가스 틀어놓고 자살하고 이런 일이 엄청나게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큰 홍역을 치르고 난 다음에 2년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걸 만약에 3년으로 바꾼다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올린다. 이런 거 함부로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응?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상가도 사실 5년에서 갑자기 10년 됐잖아. 이것도 지금 사실은 문제가 지금 내재가 돼 있다고 지금.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몰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법을 함부로 잘못 만들어 가지고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금. 응?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다 하실 필요 없고 이건 그냥 외우는 거고. 물론 내가 이제
공부를 하도 오래 해가지고서 이유도 알아. 이유도 왜 그런지 이유도 아는데, 근데 그거는 하실 필요 없고, 응? 여기 기본적인 조문들은 외울 거는 좀 외워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불법행위 하셨죠? 불법행위 요건이 뭐예요? 조문에 나오죠. 그렇죠? 제일 먼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귀책사유. 그렇죠? 두 번째 행위가 위법해야죠. 세 번째 손해가 발생해야죠.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요. 하나라도 빠지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잖아. 그럼 효과가 발생해 안 해? 안 해요. 손해배상 청구권 안 생겨요. 근데 불법행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나와. 계속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계속 나와. 계속.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응? 그걸 알아야 돼요. 부당이득도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응? 그건 이제 대감 또 나와요. 그래서 자 용어 첫 번째 거 됐죠?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유 한번 설명해 드릴게. 이게 우리 시험 범위하고 다 나오는 건데, 자 조문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관습법이 판례다. 응? 우린 이 두 개 하면 돼. 응? 조리는 이제 용어만 알면 되니까 신이칙. 응? 또 나와 조리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 가시면요 법정지상권이 나와요. 지상권에 가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법정지상권 말고 하나 더 있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또 있어. 내가 잘 물어보는 게 있어요. 도대체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뭐가 다른 겁니까?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뭐가 다른 거예요? 내 대답은 언제나 같아요. 글자 수가 다르다. 글자 수가.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단어 안에서 뜻을 찾아야 돼. 법정 뭐예요? 법정. 법정. 그래요. 법률 규정. 법률 규정 두 글자로 줄인 게 법정. 그러니까 법정이라고 나오면 돌아가신 스님 이름 아니고, 예? 얘는 뭐라고요? 법률 규정이요. 그럼 관습법은 뭐예요? 판례, 판례, 판례. 그럼 얘는요 법에서 인정해 주는 거죠. 얘는요 판례가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따지는 거야? 법정지상권을 먼저 따지는 거야. 법정지상권을. 근데 법정지상권은요 법에서 정한 거잖아요. 그럼 법에서 정하니까 뭐에 해당해야 돼? 요건에 해당해야 돼. 근데 요건이 엄격하거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럼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인정되지 않을 때만 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동시에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얘가 인정되지 않을 때만 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을 먼저 따져보는 거야. 근데 법정지상권 법에서 정한 게 딱 4개밖에 없어요. 우리 민법에 딱 2개 있어요. 전세권에 하나 있고 저당권에 하나 있어. 그 요건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당권에 있는 거는 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야. 그럼 경매 아니고 다른 걸로 달라지면요. 그럼 법정지상권 아니지. 그러면요. 관습법이지.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뭐로 가는 거야? 관습법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없을 때 얘에 의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얘하고 차이가 뭐냐? 그 차이라고. 얘 먼저 따져보고 그런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럼 얘 따져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문을 알아야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자, 되셨고 그런데 이제 다시 하실 게 있어. 밑에 105조가 있는데 자 이제 이 법률이요. 이 법률이 둘로 나눠져요. 응? 둘로 나눠져요. 뭐라고 나눠지냐면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과 강행 규정으로 나눠져요. 자, 임의 규정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 법률은 임의 규정하고 이 규정이란 말을 임의 법규 이렇게도 써. 뭐 말을 막 지들끼리 막 쓰니까 응? 임의 규정, 임의 법규 뭐 다 같은 소리야 사실은.
임의 규정은 무슨 소리예요? 임의 규정.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규정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강행 규정은요? 강행되는 규정이죠. 강행되는 규정이죠. 그러니까 강행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어떻게 해야 돼? 법대로 해야죠. 그렇죠? 일단 개념은 그거야. 개념은 임의 규정은 내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있는 규정이고 강행 규정은 강행되는 규정이다. 그렇죠? 자, 두 번째가 이거예요. 이제 두 번째가 임의 규정은 할 수 있다. 조문에 뭐라고 써져 있다? 할 수 있다. 강행 규정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 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되냐면 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은 사실은 조문이 내용이 많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면 조문에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시험 문제는 하여야 한다. 그럼 틀린 거죠. 엄청난 차이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란 얘기지만은 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 그거 묻는 거거든. 이거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 이렇게 말이 나왔어. 그럼요 일단 단어에서 뜻을 찾아야죠. 임의 규정이 뭐라고요? 이 공부는요. 또 지웠구나. 항상 반복이야. 반복. 계속 물어보는 거야. 내가 뭐 여러분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습관적으로. 임의 규정은요. 임의로 할 수 있는 규정이고 강행 규정은요. 강행되는 규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할 수 있다. 강행 규정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 조문에는 보세요. 이제 조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임의 규정. 관계없으니까 임의 규정. 그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 강행 규정. 네? 그러니까 법에서 얘기하는 임의 규정은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 관계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뭐에 의한다? 의사에 의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럼 강행 규정은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이죠. 관계 있는 규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의사에 의할 수 있어, 없어? 의사에 의하면 안 되죠. 법대로 해야죠. 그게 강행 규정. 됐어요? 이게 왜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냐면 이제 다시 갑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부하는 건 재산권 공부하는 거예요. 재산권은 물권, 채권이거든. 물권은 뭐예요? 오늘 또 할 거야 이따가.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지배권이라 그래. 그러면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죠. 물권 관계라고 하는 건 사람과 물건 사이 관계예요. 사람과 물건 사이는 서로 대화가 돼, 안 돼? 대화가 안 돼요.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달리 정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법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요? 강행 규정이요.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요. 강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채권은요.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청권이잖아. 그럼 채권 관계는요. 채권자, 채무자,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니까 서로 대화가 돼야 안 돼. 뭐 언제나 되는 건 아니야.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는 대화를 한다 그러면 자꾸 말을 할 걸 생각을 해. 그런데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은 지 말만 하는 사람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야. 남의 말을 일단 먼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듣고 지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이제 많이 만나게 돼. 남의 돈 그냥 먹는 거 아니야. 그냥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중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중개를.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많겠어. 그런 걸 잘 하는 거야. 그런 걸 이겨내야 되는 거야. 이겨내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이제 그거 뭐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 다 방법이 있어. 다 세상에 방법이 없는 게 있어. 그러니까 채권법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니까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에요. 어우, 이렇게 대부분을 왜 썼을까? 원칙이란 얘기지. 원칙. 근데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도요. 원칙은 강행 규정인데 예외로 임의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항상 원칙과 예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원칙이 중요해? 예외가 중요해? 예외가 중요해. 예외.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법에서는 임의 규정인 게 중요한 거고 채권법은요. 강행 규정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나름 좋은 게 뭐냐면 계약법이잖아요. 계약이잖아. 중개계약 계약이잖아. 그럼 임의 규정이잖아. 그럼 당사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달리 약정할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약정을 했냐 안 했냐 계약서에 잘 쓰기만 하면 다 입증이 되니까 나는 면피가 된단 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합의 보면 되는 거지. 아니 계약법이잖아. 계약법. 그러니까 합의 보면 되는 거야. 합의 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떻게 했어요?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수습하고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수습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강행 규정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의 규정이니까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야. 응? 그런데 이제 합의를 보려면 뭐가 들어가? 합의를 보려면 돈 들어가지. 그러니까 남의 돈 물어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열심히 벌어가지고서 그렇죠? 한몫에 톡 털어주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안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야 돼.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야 돼. 제대로 안 배우고 그냥 뭐 어렴풋이 배워가지고서 어떻게 따긴 땄어. 근데 나가서 하다 보면요 이제 다 물어주는 거야 그냥. 그럼 이제 그렇게 물어주고 난 다음에 누가 마음이 좋아서 그럼 자신감이 없고 그냥 중간에 접어버린다고. 그럼 고생해서 따고 난 다음에 아무 의미 없잖아. 그러니까 배울 때 어떻게 배워야 돼? 아 제대로 배워야 돼. 나중에 가서 써먹을 거 아니야 어차피.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배워야 돼? 제대로 배워야 돼. 왜? 이거 돈을 다루는 거예요. 돈을 다루는 거야. 굉장히 이거 신중한 거라고 지금 부동산 이게 아니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가 아니잖아. 지금 억이잖아 기본이.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제대로 알고 해야지. 제대로 모르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아 그렇게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무슨 동그라미를 치고 외우냐고. 아 그렇게 공부해갖고 붙은 사람이 나중에 나가서 뭘 하겠냐고. 제대로 하겠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원리에 따라서 제대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응? 자 임의 규정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사실인 관습 나오는데 요거 그럼 조금 쉬었다 보십시다.